월급은 들어왔는데 3일 만에 사라집니다. 퇴근하면 공부해야 하는 건 아는데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넘깁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지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는 배달앱을 켜고 쿠팡 장바구니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쉬어야지. 요즘은 워라밸이 중요하지. 나는 돈보다 삶이 더 중요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말 라이프를 지키는 중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리빙을 오늘의 편안함에 팔아넘기는 중인가요? 세이노의 가르침이 불편한 이유는 돈을 벌라는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믿고 있던 변명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회사가 별로라서 배울 게 없다. 학벌이 부족해서 늦었다. 나이가 애매해서 시작하기 어렵다. 세이노의 메시지는 이런 말들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지금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 미래의 너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가? 세이노는 인생을 라이프와 리빙으로 나눕니다. 라이프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쉬고, 만나고, 놀고,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리빙은 생계를 위해 시간을 쓰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이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리빙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라면 라이프는 열매에 가깝습니다. 뿌리가 약한데 열매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흔들립니다. 2026년 한국에서 이 말은 더 노골적으로 들립니다. 월세는 오르고 물가는 높고 취업과 이직은 빡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쉽게 즉각적인 위로를 삽니다. 쇼츠, 배달, 새 옷, 구독 서비스. 작은 사치가 손가락 몇 번이면 끝납니다. 심리학에서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의 작은 보상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연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1년 뒤 더 나은 실력보다 지금 10분의 쇼츠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5년 뒤의 자유보다 오늘 밤의 배달 음식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파괴를 선택하면서도 자기 파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냥 나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미래의 내 리빙을 갉아먹는 습관이 됩니다. 세이노식으로 말하면 라이프를 핑계로 리빙을 방치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필요합니다. 다만 회복과 회피는 다릅니다. 회복은 내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회피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핑계를 찾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미래의 나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연구들은 사람이 미래의 자신을 지금의 자신과 연결된 존재로 느낄수록 장기 선택을 더 잘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미래의 나를 남처럼 느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빚을 떠넘기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 돈 10만 원은 쉽게 떼어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내 시간 10시간은 너무 쉽게 빼앗습니다. 미래의 내가 갚아야 할 카드값, 미래의 내가 견뎌야 할 실력 부족, 미래의 내가 버텨야 할 불안을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가 편하려고 도망칠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추상적인 누군가가 아니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제로점으로 돌아가는 공포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학벌, 직장, 직급, 자격증, 체면 이미 써버린 시간이 아까워서 사람은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손실 회피는 우리를 익숙한 불만에 묶어둡니다. 지금 직장은 싫지만 월급이 끊기는 건 무섭습니다. 지금 실력은 애매하지만 초보자로 돌아가는 건 더 싫습니다. 지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도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자존심의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로점으로 돌아가는 대신 애매한 위치에서 시간을 더 씁니다. 별로 배우지 못하는 직장에서 욕만 하며 버티고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서 실제 실력은 쌓지 않고 언젠가 바뀔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루틴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이노가 말하는 제로점은 자기를 부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상을 제거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가진 이름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내가 받는 돈만큼 신뢰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없어. 진짜 내 일은 나중에 따로 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현재의 일은 그냥 버려진 시간이 됩니다. 세이노식 리빙은 현재의 일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기서 팔리는 기술을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고객이 왜 화를 내는지, 상사가 왜 같은 지적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내는지, 어떤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생기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사람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느낄 때 더 오래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억지로 시킨 노동으로만 느끼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유능감을 쌓는 훈련장으로 봅니다. 리빙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는 시간만 때웁니다. 누군가는 손님 동선, 재고, 진열, 클레임, 반복 구매를 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결국 필요한 감각은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하나를 그냥 제출하는 사람과 상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해서 이 보고서를 읽는지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다른 사람은 신뢰와 문제 해결 능력을 쌓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자기소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결과물을 제때 내고 같은 기준을 반복할 때 생깁니다. 관계 마케팅 연구에서 말하는 신뢰와 몰입도 결국 반복된 행동리에 쌓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반복된 이행을 믿습니다. 세이노가 말하는 실력도 결국 신뢰로 번역됩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저 사람은 모르면 배워서라도 끝낸다. 이 평판이 생기면 기회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반대로 매번 핑계가 먼저 나오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삶을 즐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리빙을 세워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더 오래 갑니다.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면 여행도, 취미도, 관계도 덜 불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라이프를 사랑해서 리빙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리빙이 불편하니까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도망칩니다. 쉬는 척하지만 사실은 외면하고, 취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교를 피하고, 워라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장의 불편함을 미룹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필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행동은 회복인가, 회피인가? 지금 이 소비는 내 삶을 넓히는가? 불안을 잠깐 덮는가? 지금 이 일은 그냥 견디는 시간인가? 다음 실력으로 바뀌는 시간인가? 세이노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준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는 일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버리는지, 어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회피하는지 보는 일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퇴근 후 30분만 휴대폰을 멀리 두고 현재 일에서 배운 것을 세 줄로 적고 다음 월급날 빠져나갈 돈을 먼저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한 약속 하나를 정확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태도의 방향입니다. 그는 막연히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가와 내가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 사이의 거리를 보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반복해서 증명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누군가 내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상대의 문제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아껴주거나 불안을 덜어주거나 매출과 신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리빙을 배운다는 것은 이 교환의 구조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더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사는 왜 항상 같은 지점에서 화를 내는지, 고객은 왜 마지막 순간에 결제를 망설이는지, 동료들은 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다시 맡기는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책상 앞 공부만으로 얻기 어려운 리빙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류의식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 내 주변은 다 이렇다. 이런 생각은 잠깐 마음을 보호해주지만 오래 붙잡으면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시도 자체를 줄입니다. 세이노식 태도는 여기서 반대로 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핑계로 오늘의 행동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30분, 오늘의 약속, 오늘의 반복, 오늘의 학습은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태도는 2026년의 불안한 한국 사회에서 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빠른 성공 사례를 보고 남의 연봉과 자산을 비교하고 알고리즘은 계속 더 쉬운 위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교는 리빙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대개 행동을 늘리는 대신 자책과 소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세이노의 메시지를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정이 흔들려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동이체, 공부 시간, 업무 기록, 약속 관리, 지출 점검처럼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작은 장치들이 리빙의 뿌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1%씩 리빙의 뿌리를 키우는 사람과 매일 1%씩 미래의 나에게 빚을 넘기는 사람은 1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세이노의 가르침이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키고 있는 라이프는 정말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당신이 감당해야 할 리빙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